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네이트판이라든지 좀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런데 댓글들을 쭉 읽어보면서 댓글 워낙 많더라고. 워낙. 그래서 이제 추천순 같은 걸로 좀 줄 세워놓고 읽어보다가 그냥 제가 좀 눈에 들어왔던 것들을 좀 몇 개 캡처해 오고 나머지는 다음에 좀 찾아보자 하고 일단 내 구남친이 군대에 있을 때 어떤 후임이 툭하면 소름 돋는 얘기를 해서 되게 갈굼당하던 애가 있었대. 하루는 구남친 혼자 불침번을 서고 있는데 뭔가 쿵쿵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얘가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야, 장난치지 말고 얼른 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제자리 뛰기를 하더래. 그래서 구남친이 잡아 끌어내서 뺨을 때렸대. 얘가 목류병인가 싶어서 그랬더니 후임이 갑자기 고맙다고 막 울먹울먹 하더라는 거야. 야, 너 왜 그래?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귀신이 지 머리채를 잡고 계속 끌어올렸다 놓치고 끌어올렸다 놓치고 이렇게 장난을 쳐서 제자리 뛰기를 한 거였대. 당근마켓에 올라온 어떤 컴퓨터 매물이래요. 예전에. 이게 제가 검색해보니까는 막 뉴스 기사 같은 데도 짧게 나고 그랬더라고요. 아이맥 2013 21.5인치 1테라 제품, 오염 제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양 최고로 높여서 사려면 거의 300만원, 400만원 줘야 되는데 이게 39,000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너무 싸서 의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솔직하게 밝힙니다. 이거 고독사 현장에 몇 개월이나 방치되어 있던 아이맥이에요. 예전에 제 지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아이맥으로 유가족의 부탁을 받고 대리 처분합니다. 특수청소 업체가 컴퓨터 외관을 세척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내부에 악취가 배어 냄새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스피커 부분에 벌레 번데기를 나름 제거를 했으나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고 사줄 분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가족분께서 초기화는 해주셨고 바로 쓰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양은 유가족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나 현직 장의사인데, 그러니까 장례지도사인데 이런 매물 나오면 나 곧바로 살 거라고. 39,000원이면 나 곧바로 산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 특수 청소부들 청소하는 영상들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요. 물론 이제 혈흔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흑백으로 해가지고 청소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 어떤 현장에 가면은 온 집안에 파리하고 구더기가 막 날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데 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구데기들이나 파리들이 뭐 모니터에 딸려있는 스피커라든지 하면 자그마한 틈바구니 같은데 다 막 알라놓고 이러니까 꿈틀꿈틀 기어다니고 냄새가 밴 거겠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나도 있어. 나랑 우리 언니 초딩 시절에 언니 반 애가 얼음판에서 놀다가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죽은 사건이 있었어. 몇 년이 지나서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엄마랑 셋이 그 얘기를 했어. 너네 반에 뇌진탕으로 죽은 철수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우리 집 문을 누가 막 두들기는 거야. 이때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는데 낡은 복도식 아파트는 사람 소리가 엄청나. 그런데 인기척이 하나도 없었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길래 또 다들 죽은 애 얘기도 하고 있어서 암묵적으로 무섭다 보니까 멀찌감치 서서 있었어. 그런데 계속 문을 두들기길래 엄마가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거기 철수 있어요? 철수 있어요? 하고 3번이나 물어봄. 없다고 하니까 발소리도 없이 사라졌어. 하여튼 그 아파트에서 별의별 경험을 다 했었어. 사촌 오빠랑 사귀던 여친이 있었어. 오빠 나이가 결혼 정년기였거든. 이모가 장사를 하시는데 이모 가게에 오는 손님 중에 철학 잘 보는 아저씨가 있었대. 그분이 평소에 한두 마디씩 하고 가는 말이 엄청 용해서 이분한테 여자친구랑 오빠 결혼운을 봐달라고 사주를 보여줬는데 이 아저씨가 사주를 보더니 하는 말이 꼭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냐 그러시더래. 그래서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아저씨가 긴 말은 안 하고 그냥 몇 년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봐라 하고 가셨다고 해. 오빠랑 여자친구는 얼마 뒤에 롱디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졌고 1년인가 좀 지나서 그냥 밤에 오빠가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이 전 여친이 신내림 받는 사진이랑 영상이 딱. 나 대학병원 안병동 간호사로 있을 때였는데 한 복도의 왼쪽 병실은 1인실 3개, 오른쪽 병실은 다인실 2개가 있었단 말이야. 1인실은 보통 임종 전에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려는 분들 아니면 면역력 떨어진 사람들 격리시키는 방으로서 오른쪽 다인실 병실에 한 3개월 정도 장기 입원 중인 말기암 환자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분이 선망이 와서 헛소리를 자주 하긴 하셨어. 내가 그날 밤 근무 중에 라운딩을 갔는데 아저씨가 눈 감고 누워서 덜덜덜 떨면서 입으로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길래 조금 소름 끼쳤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 옆에 보호자한테 환자분 꿈꾸시나 보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왔었어.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근무번한테 밤에 저승사자가 자기 자리에 와서 데려가려고 하길래 안 가고 버텼다. 그랬더니 앞병실로 가더라 라는 얘기를 했대. 그리고 그날 오후에 맞은편 1인실 병실에 입원 중이던 아저씨가 임종하셨어. 지금 이 글 쓰면서도 조금 소름이 끼쳐. 우리 병동이 1인실이 10개 있는 병동이었는데 맨 끝쪽 방은 진짜 매번 임종하는 병실인데 여기 입원 환자 중에 귀신 보인다면서 방 바꿔달라는 사람 내가 7년 근무하면서 2명이나 봤어. 나는 원래 귀신 같은 거 믿지도 않고 별로 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친한 언니가 원룸에서 자취하는데 자꾸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가위도 눌린다는 거야. 나는 솔직히 이때 그 언니가 사회생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여서 뭐 그냥 피곤하고 타지에 적응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 뭐 가끔 언니네 집에 놀러가서 잤을 때 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 더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런데 언니가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하고 한 1년쯤 지났나? 유명 10년 관련 유튜브에 바로 그 오피스텔이 나온 거야. 그런데 거기서 무당이랑 사연 신청자가 묘사하는 소리나 귀신 생김새, 위치, 성별 등등이 이전에 전부 언니가 말했던 말들이랑 일치하더라고. 이거 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어. 나 어릴 적에 우리 동네가 뒤집어지고 난리 난 적이 한 번 있었어.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랑 아들이랑 단둘이 사는 집이 있었어. 그런데 고등학생 아들이 이 가난한 집에 불만이 많아서 엄마한테 매일 반항하고 아주 날라리였어.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에 엄마가 수제비 끓여서 상을 갖고 들어갔더니 아들이 맨날 수제비냐면서 상을 툭 쳤더니 상이 엎어진 거야. 순간 아들이 미안했던 건지 엄마한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거야. 엄마를 불러도 대답이 없더니 이제 잠시 후에 엄마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에 흰자가 없고 온통 검은 자만 보이고 이때 갑자기 돌아가신 아빠의 목소리로 이 나쁜 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이놈 때문에 내가 구천을 떠둔다 라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야. 놀란 아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니까 엄마도 밖으로 쫓아나왔고 동네 사람들이 죄다 빙의된 엄마를 보고 무서워했다고 해. 한참 후에 엄마가 빙의가 풀려서 엄마로 돌아왔지만 이때 사실을 전혀 기억 못했다고 해. 이건 내 과외쌤 아는 남자 여동생 얘기임. 이제 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여동생이 외출하려고 나갔어.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전남친이 보도블럭 넣는 그 돌로 머리를 가격해서 살해한 거야. 이 전남친은 놀라서 온 경비를 피해서 다른 아파트 옥상에서 그대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 그래서 분향소가 2개가 차려졌지. 여자하고 남자. 이 2개가 바로 옆이었는데 남자 쪽 유족들이 하는 말.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둘이 영혼 결혼식 시키죠. 여자 부모님 바로 멘붕 와서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런 범죄자들이나 아니면 진상 부린 사람들의 부모님 인터뷰 같은 거 나오고 하잖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누구를 괴롭혔는데 학부모, 그 가해자의 부모를 인터뷰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막 부모들이 그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애들이 왜 그랬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 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송도에서 어떤 50대인가 60대 남성이 30대 아들이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며느리하고 손자 있는 가운데 자기가 사제로 만든 총으로, 산탄총으로 아들을 그 자리에서 쏴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처음에는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서 밝혀진 그 범행 동기가 내가 아들과 아들 회사로부터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 금전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총으로 쐈다, 뭐 이렇게 증언을 했고, 이 증언을 하기 전에 사실 내가 평상시에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내가 좋고 착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증언을 했었대요. 아니, 지원이 끊겼다고 지 아들 갖다가 총으로 쏜 놈이 평상시에 착하면 얼마나 착했다고 내가 막 그 소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총 쏜 가해자의 과거 범죄 사실이 또 드러난 게 있었어요. 예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대. 뭐냐면 총 쏜 가해자 남자가 무슨 비디오 방인가 DVD 방인가를 운영했는데 여기 들어와 있던 여자 손님 방에 들어가서 야, 소리 지르지 마, 조용해 하면서 추행한 것 때문에 그 성범죄 전과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맞잖아. 착하긴 뭘 착해. 원래 싹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약손명과 그 대표도 그 싹을 알고 진작에 이혼을 했겠죠. 내 친구 중에 좀 신기 있는 친구가 있는데 노래방에서 같이 술 먹고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얘가 어깨가 너무 아프고 미식거린다고 거의 앰뷸런스 부를까 할 정도로 급격히 안 좋아졌어. 그런데 잠깐 누워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누군애 돌봐주고 있는데 나한테 갑자기 혹시 근처에 무슨 일 났냐고 알아봐달라는 거야. 그래서 노래방 카운터에다가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길래 그냥 별일 없다고 친구한테 말해주고 또 친구도 좀 괜찮아졌다길래 마저 놀고 있었어. 그러던 중에 카운터에 있던 남자분이 나중에 우리 방 와서 이 근처에 칼부림이 나서 어떤 사람이 어깨랑 배에 칼 맞고 실려갔다는데 그거 왜 물어보셨냐? 라고 하는 거지. 이 외에도 얘는 내가 속상한 일 있거나 화난 일이 있으면 내가 문자나 전화하기도 전에 괜찮아? 하고 연락이 와. 이제는 많이 무덤덤해졌는데 얘 처음에 친해졌을 때는 겁나 무서웠었어. 이제 그 귀신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리거나 정신병자 취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생각해봐라. 내가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귀신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또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면 얼마나 놀래겠냐. 근데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모자라 보이는 경우도 생기는데 또 요런 경우처럼 그러니까 신기 있거나 빙의가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 당사자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생전의 아픔 같은 것도 이렇게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그냥 내가 살면서 겪어야 될 고통 같은 것도 겪고 살고 하면 힘든데 타인의 것들까지 다 느끼고 살려면 얼마나 피곤할까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볼게. 나 어릴 때 우리 가족들은 친척들끼리 다 모여 살아서 막 자주 왕래하면서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다 같이 회를 먹으러 소래포구인가? 무슨 항구를 갔어. 이제 거기서 회를 막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막 이러는 거야. 사람 뒤집어지면서. 알고 보니까 산낙지를 생으로 안 잘라서 먹다가 그게 안으로 휙 들어간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도울 수가 없잖아. 기도에 무슨 콩으로 막힌 것도 아니고 낙지가 막 있으니까. 그런데 막 거품도 뽀글뽀글 나오고 입 밖으로 다리도 조금씩 보이고 진짜 너무 소름 돋아서 10살 때쯤 일인데 30 넘었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 그 사람은 결국에 죽었을 거야 아마. 끝까지 못 보게 하고 엄마가 들고 나갔거든 나를. 산낙지 탕탕이 같은 걸로 이제 참기름 찍어 먹어도 빨판이 막 입안에 붙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제 큼지막한 낙지가 산채로 이제 목구멍에 막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구멍 파고드는 습성이 있잖아요. 빨판으로
온 살아있는 빨판으로 목구멍 막 착착 붙어갖고 기어가는데 그 사람이 무슨 수를 꺼내. 근데 옛날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렇게 먹어야 맛이라면서 젓가락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대로 꿀떡 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산낙지 같은 거 드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 방 구조가 내가 누우면 발 쪽에 5단 서랍장이 있었어. 그런데 맨날 거기에 여자가 앉아 있는 거야. 이제 자려고 누우면 까만 옷에 까만 긴 머리 여자가. 진짜 너무 무서운데 이걸 엄마한테 말하면 어린 마음에 엄마가 날 이상하게 볼까봐 엄마 나 이 집 싫다고 이렇게 엄마한테 말하니까 엄마가 이사를 가자고 하고는 일주일 있다가 바로 이사를 나갔어. 그리고 어른이 돼서 엄마랑 맥주 한잔 먹으면서 엄마 사실 그 집 살 때 나 귀신 봐서 무서워서 이 집 싫다고 이사 가자고 했다? 하니까 엄마가 표정이 싹 굳으면서 너도? 하는데 와 이게 글로는 표현을 못하겠는데 싸한 공기가 확 도는 느낌? 무서운 썰은 아니고 좀 신기한 썰인데 내가 옛날에 달팽이를 키웠거든? 거의 1년 정도 키웠어.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어떤 처음 보는 청각장애를 가진 애랑 놀게 된 거야. 그냥 처음부터 얘가 귀가 안 들리는구나 라고 인지를 했던 것 같아. 한참 놀다가 헤어지는데 얘가 내 손을 잡고 진짜 고마워 딱 이 한마디 했어. 난 그렇게 꿈에서 깼는데 아침에 보니까 달팽이가 죽어있더라. 나중에 알게 됐는데 원래 달팽이는 청각이 없다고 하더라고. 아마 진짜로 그 달팽이가 내 꿈에 나온 것 같아. 나 어렸을 때 물귀신 본 적이 있어. 12살 때 계곡이었는데 한창 재밌게 놀고 저녁 시간대였어.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수박 먹고 이러면서. 그런데 저 뒤에 다른 텐트 뒤쪽에서 어떤 여자애가 혼자 놀고 있는 거야. 물에 홀딱 젖은 상태에서. 내 또래여서 좀 눈길이 갔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쟤한테 수박 나눠주고 와도 돼? 라고 했어. 그거 보고 엄마가 무슨 소리냐면서 아무도 없다는 거야. 졸리면 들어가서 자라고 하대? 당황해가지고 하면서 여자애를 보는데 나랑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저기 있잖아 하면서 계속 그쪽을 가리켰어. 이때 아빠가 날 번쩍 들어올리는 거야. 보니까는 내가 텐트 뒤쪽이 아니라 물 쪽을 가리키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였어. 이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우리 가족은 그 뒤로 계곡 여행은 안 갔어. 바다에 가거나 풀빌라로만 갔지.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안전이 최고라는 거를 잘 감안하시고 휴가철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 마지막으로 편집장 클로즈업 된 얼굴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